주인공 이타미는 33세의 남성으로 게임에 능숙해서 오타쿠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전문가죠.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취미생활인 비디오 게임을 하며 밤낮으로 보내는 한마디로 실패자입니다. 간단히 말해 실패자죠. 어느 날 이타미는 평소처럼 대중교통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며 완전히 편안하게 게임 속에 자신을 몰입하여 자신이 싸우는 몬스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해 있죠. 그러다 갑자기 배터리가 다 떨어져 게임이 꺼지고 패배하여 이타미는 좌절합니다. 그 후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목적지인 아키하바라에 도착합니다. 매년 열리는 비디오 게임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이타미는 혼잣말로 흥분하며 자기 자신을 고무시키다가 갑자기 조심하세요라고 적힌 기둥에 부딪힙니다. 물론 그는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이타미는 땅에 쓰러지고 자신의 환상 속 캐릭터들을 보기 시작한다. 게임, 요정, 그리고 판타지 고양이들. 누군가 와서 그를 도와 일으켜줄 때까지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자 이타미는 매우 기뻐합니다. 역시 이타미는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갑자기 아키하바라에 거대한 포털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 주위에 서서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라움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체들이 포털에서 나타납니다. 괴물들, 인간형 생명체들,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이 이끄는 기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지휘관이요. 이상하게도 이 모든 생명체들은 이타미의 게임 속 캐릭터들과 똑같았습니다. 괴물들과 기사들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혼란과 공포가 지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뒤덮었죠. 이타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괴물들 때문에 게임 이벤트가 취소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괴물들과 기사들과 싸우러 달려가 이벤트가 취소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막으려 했어요. 거기다 경찰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정부 청사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해서 모두의 눈에 영웅이 됩니다. 마치 영화처럼요. 영화처럼 말이죠. 경찰은 그의 지시를 따르고 사람들을 청사 안으로 안내하고 경찰차로 그 지역을 에워쌉니다. 군대가 개입하여 정비를 마치고 괴물들과 기사들과 싸우러 나섭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낡은 무기인 검만 가지고 싸우는 옛날식 전사들이라 거의 전멸시킵니다. 검만 가지고 싸우는 옛날식 전사들이었거든요. 청사 안에서는 어린 소녀 하나가 부모 없이 혼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타미는 그녀를 보고 다가가 위로하며 부모님을 찾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안심한 소녀는 그와 함께 갑니다. 사건 며칠 후 이타미는 자신의 용감함을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용감함에 군 지휘관이 연설을 하고 있지만 이타미는 취소된 게임 이벤트 생각뿐입니다. 그것만. 그는 그 일에 깊이 영향을 받아 영예나 자신이 이제 육군 중위라는 사실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위가 된 것에는 신문과 잡지에서 그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TV에도 출연합니다. 하지만 이타미는 원하지도 않았던 모든 관심 때문에 점점 더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중위가 되거나 책임을 지는 것. 그가 원했던 건 오직 게임을 하는 것뿐이었고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완전히 다른 삶. 다음 날 이타미는 군대에 가서 병사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함께 뛰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타미가 기둥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었던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쿠라타이며 그는 이타미와 그의 용기를 매우 존경합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해서 이타미는 머리가 아파져서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쿠라타는 이타미에게 그의 야망과 업적에 대해 묻지만 이타미가 야망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에 대해 신경 쓴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저 그 게임 이벤트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쿠라타는 이벤트가 취소되기 전에 참석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타미는 기뻐서 쿠라타를 껴안고 그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쿠라타는 이타미가 껴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를 졸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후 이타미와 쿠라타는 새 군복을 받으러 갑니다. 이타미는 디자인에 놀라고 다른 병사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군 예산 삭감 때문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타미는 혼란스러워하며 예산 삭감 이유를 묻습니다. 병사는 또 다른 전쟁, 아니면 차라리 포털을 통해 온 생물들과의 또 다른 충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이타미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고 게임이 아닌 이상 싸우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다며 매우 화를 냅니다. 게임 말고는. 다음 날 호조 총리는 정부가 파괴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털 너머의 땅을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일본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는 또한 포털을 파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다른 곳에 나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타미는 총리의 연설을 듣고 실망합니다. 그는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전쟁 후 겨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휴가를 얻는 것입니다. 게임 이벤트 말입니다. 다음 날 전 세계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조차도 장황한 연설을 하며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일본을 얼마나 돕고 항상 일본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며 말입니다. 물론 그의 말은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석 달간의 혼란과 수많은 사건 끝에 새로운 총리가 호조를 대신하여 군과 국민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는 희생자들과 목숨을 잃은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타미는 다른 군인들과 함께 서서 감정에 북받칩니다. 갑자기 그는 처음에 도왔던 어린 소녀가 아버지를 찾으며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에 이타미는 마음이 깊이 슬퍼지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마라는 이름의 군사령관이 모든 병사들에게 포털 진입 준비를 지시합니다. 포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하며 준비를 명령합니다. 병사들과 탱크, 비행기들이 모두 진입하여 내부의 진지를 구축할 준비를 합니다. 내부의 진지를 구축합니다. 며칠 후 카즐리 공작은 제국의 통치자인 몰트 황제에게 간다. 문 너머에서 그에게 제국의 약 60%를 잃었다고 말한다. 수십만에 달하는 군대가 성문을 통과했으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면 적군에 대한 모든 힘을 잃게 될 거야. 하지만 황제는 카즐리리 한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제국과 동맹을 맺은 왕국들입니다. 그들이 상황을 이용해서 제국을 공격할 수도 있어. 그 외에도 말이야. 그가 일본군에 항복하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몰트는 잠시 생각한 후 모든 동맹 왕국에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소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모든 군대를 하나로 모아 일본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군대를 합쳐 일본군을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즐리는 몰트의 계획을 듣고 황제가 백성이나 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지배를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통치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즐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란이라는 동맹왕국 중 하나의 사령관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아르니스 언덕, 즉 문이 있는 곳이자 일본군 캠프들로 둘러싸인 곳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사 중 한 명이 그에게 와서 황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두란은 황제가 지정한 장소로 서둘러 향합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다른 왕국의 모든 지휘관들이 와 있지만 황제 몰트는 없어서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다른 모든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왕국들이 참석했지만 혼란스러운 몰트 황제는 제외되었다. 두란은 그들에게 황제가 어디 있는지 묻고 그들 중 한 명이 황제는 바빠서 아르니스 언덕에서 적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었을 때는 전투의 징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벌어질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의 후 지휘관들은 며칠 후 일본군과 싸우기로 합의하고 모두 병사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모든 군대가 준비를 마치고 아르니스 언덕으로 향하여 일본군과 싸우려 합니다. 한 병사가 모든 상황을 두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두란은 제국군에 대해 묻습니다. 단 한 명이 제국군 병사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알고나라는 왕국에서 온 군대가 다른 여러 왕국 군대와 함께 언덕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탱크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전멸당합니다. 몇 초 만에 두란이 언덕에 도착하자 기사들의 시체가 널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의 강력한 힘에 겁에 질립니다. 그는 남은 병사들에게 작전을 세울 때까지 후퇴할 것을 명령합니다. 나중에 두란을 포함한 지휘관들은 1만 명이 넘는 병사를 잃은 후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입니다. 1만 명이 넘는 병사를 잃은 후에 말이죠. 대부분 후퇴를 원하지만 두란은 그들에게 계속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더라도 명예롭게 죽어야 한다면서요. 그는 또한 새벽이 되면 달이 사라지고 적들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때가 바로 공격하여 전투를 끝낼 완벽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전투. 새벽에 모든 군대가 듀란의 군대를 포함하여 아르니스 언덕으로 향한다. 어둠 속에서 적이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이전 군대들처럼 탱크의 공격을 받습니다. 군대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듀란은 후퇴를 거부하고 계속 싸울 것을 주장합니다.
그는 말을 타고 문으로 향하지만 일본군의 울타리에 부딪혀 떨어집니다. 울타리였습니다. 일어서자 그는 자신의 군대가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 미치광이처럼 광적으로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도 죽습니다. 다음 날 이타미와 쿠라타가 도착하여 전투 후의 언덕 상태를 보고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합니다. 완전히 파괴된 것을 발견합니다. 쿠라타가 이타미에게 12만 명의 병사를 죽였다고 말하며 이타미를 충격에 빠뜨린다. 막대한 수치로 그를 깊이 상심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연합군이 모두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몰트 황제에게 돌아갑니다. 황제는 안도하고 기뻐합니다. 모든 연합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며 기뻐합니다. 이제 어떤 연합왕국도 상황을 이용해 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어떤 연합왕국도 상황을 이용하여 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그는 부하에게 아르니스와 제국 사이의 모든 땅을 불태우고 모두 독살하라고 명령한다. 물을 퍼내고 모든 음식을 가져가 적인 일본군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발견하고 제국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바로 초토화 작전이라고 불리는 정책이지. 몰트가 그의 보좌관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딸 피나가 들어오는데 그녀는 황제 자신보다 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그녀는 일어나고 있는 일에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계획과 연합군이 패배한 후 어떻게 아르니스를 되찾을 생각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패배가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황제의 보좌관은 연합군의 패배를 이용할 것이라고 대답하며 적군은 분명 지금 당장 또 다른 전투를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전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피나는 이 대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적군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적의 힘을 본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황제는 그녀에게 적군과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여 그녀를 진정시키고 바쁘게 하라고 합니다. 피나는 기뻐하며 동의하고 떠나고 아버지는 보좌관과의 대화를 계속합니다. 그리고는 현실 세계로 돌아갑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게이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게이트 너머의 땅과 자원을 탐내고 있으며 일본보다 먼저 게이트에 진입하여 장악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의 보좌관은 아직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모두가 일본의 패배를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이 패배한 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멀리서 돕는 척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이타미는 소환되어 지휘관에게 갑니다. 하지만 그는 사령관이 그에게 6명이 정찰대를 이끌도록 배정했기 때문에 가는 것을 후회합니다. 지역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계를 쌓기 위한 임무입니다. 이타미는 그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라고 제안한다. 그곳에 가려 하지만 지휘관이 거부해서 이타미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이타미는 6개의 팀과 함께 코타라는 마을에 도착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들을 무서워하고 교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타미는 마을의 촌장인 노인에게 자신이 팀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근처의 다른 마을에 대해 묻습니다. 노인은 강 근처 마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이타미와 그의 팀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용들이 공격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타는 마을을 발견합니다. 이타미 팀원 중 한 명은 불이 꺼진 다음 날 다시 오자고 제안합니다. 저절로 가라앉았어요. 그들은 그대로 하고 다음 날 돌아와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이타미와 그의 팀은 죽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눈에 띄게 슬퍼합니다. 이타미는 그들이 더 많은 마을을 파괴하기 전에 용의 둥지를 찾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마을들을요. 이야기하는 동안 이타미는 목이 말라 우물에서 물을 뜨려고 하지만 물이 말라 있습니다. 우물 속을 비춰 확인해보니 인간처럼 생겼지만 길고 엘프 같은 귀를 가진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었기에 이타미는 재빨리 우물로 내려가 그녀를 구출했고 그녀를 끌어올리자마자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팀 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텐트 안으로 데려갔고 의사들이 치료를 시작하는 동안 이타미와 쿠라타는 밖에서 엘프를 본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매우 감명을 받았는데 특히 쿠라타가 그랬습니다. 그때 팀의 한 여자아이가 그들을 방해하며 이타미에게 엘프가 이제 괜찮고 그녀를 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타미와 쿠라타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들이 엘프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녀를 두고 가거나 데리고 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이타미는 그녀를 전쟁 난민으로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 이타미와 그의 팀은 아르니스 언덕에 있는 기지로 돌아왔지만 돌아가는
길에 다시 코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이타미는 노인에게 다가가 마을을 불태운 용에 대해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불이 용이 원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겁에 질렸습니다. 이타미는 노인에게 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마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해준 요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을에서 함께 돌봐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을에 두고 보살펴 줄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노인은 요정을 돌볼 수 없다며 그들 모두 어차피 용이 사람들을 불태우기 시작하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모두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도망쳐야 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둘러 소지품을 챙기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카토라는 마법사가 제자 레레에게 불평하며 마법책을 모두 가지고 가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를 도울 수 없었어요. 너무 많았거든요. 렐레는 그에게 중요한 것부터 챙기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을 따라잡아야 했어요. 카토는 렐레의 말을 듣고 중요한 책만 가지고 둘 다 수레에 올라탔어요. 자기네 수레에. 하지만 말이 무거운 짐을 끌기 힘들어하자 렐레는 마법으로 말이 움직이도록 도왔어요. 말이 움직이도록 도왔어요. 한참을 가다가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때문에 정체가 생겨 멈춰섰어요. 긴 사람들의 행렬 때문에 카토는 여행객 중 한 사람에게 정체 원인을 물었고 그 사람은 설명해 주었어요. 앞에서 수레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옮기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타미 팀의 일부가 와서 현장을 정리할 때까지 모두 기다렸습니다. 렐레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녀는 수레에서 내려 카토를 두고 뒤집힌 수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땅에 쓰러져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는 소녀를 살펴보러 갔지만 동시에 군의관이 와서 그 소녀가 넘어져서 뇌진탕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렐레는 그 의사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말 한 마리가 레레를 향해 돌진하며 공격하려 했습니다. 한 병사가 재빨리 끼어들어 레레가 다치기 전에 말을 제압했습니다. 레레는 병사들과 그들의 활약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여러 남자들이 모여 코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논의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들은 산적이나 범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통치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반군을 모아 몰트 황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가 되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그는 그 생각에 매우 만족하며 말하는 동안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순식간에 누군가 나타나 그를 제거했고 모두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은 롤이라는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했고 그것에서 엄청난 쾌락을 느꼈습니다. 롤이는 사실 저승사자였고 이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군용 수레 뒤를 따라 보호를 받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수레 하나가 땅에 빠졌고 그들이 옮기려고 하니까 바퀴가 부러졌어요. 이타미는 주인에게 가서 수레를 두고 가야 한다고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가족의 모든 소지품이 그 수레에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타미는 수레에 불을 질러 그 남자가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울었고 이타미는 그들을 위해 끔찍하게 느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엘이라는 팀의 여자아이 중 한 명이 와서 이타미에게 왜 가족의 소지품을 운반하기 위해 기지에서 수레를 요청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태우는 대신에요. 이타미는 그들이 그 지역을 계속해서 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적의 주의를 끌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있었어요. 에리는 그의 친절한 마음씨에 더욱 감탄했어요. 그들은 계속 길을 나섰지만 이타미는 하늘과 길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까마귀와 새들로. 그가 쌍안경으로 살펴보니 로리가 온갖 새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에게 매료되었어요. 특히 그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속 캐릭터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속 캐릭터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로리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마차에 도착하자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에게 달려들어 예언자라고 부르며 그녀가 그들 사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로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군인들에 대해 물었고 그들은 모두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칭찬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칭찬했습니다. 로리는 이타미가 타고 있던 수레를 감탄했고 이타미 자신에게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함께 타도 되겠냐고 물었고 이타미는 동의하여 그녀가 수레에 함께 타도록 했습니다. 수레에 함께 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지만
얼마 후 엄청난 더위에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타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수레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지만 깜짝 놀랐다. 그들 뒤에서 작은 용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서웠지만 잠시 후 훨씬 더 큰 용이 나타나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타미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경계태세를 취하고 용의 공격에 대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용이 불을 뿜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레들을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타미와 병사들은 용을 향해 사격을 시도했지만 용의 비늘은 총알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명과 총성 소리에 이타미가 구해준 엘프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용을 보고 재빨리 이타미에게 달려가 눈을 노릴 것을 말했지만 이타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눈을 가리키며 이타미에게 알렸고 이타미는 모두에게 용의 눈을 노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두가 용의 눈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자 용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약해졌지만 그것으로는 용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타미는 병사 한 명에게 용의 눈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용의 눈을 조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병사는 시도했지만 먼 거리에서 봤을 때 명중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로리가 개입하여 자신의 힘으로 미사일의 방향을 바꾸어 용의 눈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미사일이 폭발했고 용은 마침내 두려워하며 날아갔습니다. 용이 떠난 후 모두는 주위를 둘러보며 죽은 자들을 보고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이타미와 병사들은 죽은 모든 이들을 매장했습니다. 이타미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어린 소녀를 위로하러 갔습니다. 에리는 다가와서 그에게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타미는 그들 대부분이 갈 수 있는 다른 마을에 친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아이들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노인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들을 돌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갈 곳이 없었지만 노인은 안타깝게도 너무 많다고 사과했다. 그들 중 많은 수였고 그는 모두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이타미와 병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며 병사들이 떠날 때 작별 인사를 했다. 모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특히 이타미와 에리는 더욱 그랬죠. 마지막 주민이 떠난 후 이타미는 뒤돌아보니 아이들과 엘프 레레 그리고 카토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 곳 없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타미는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열정적으로 말하며 아르니스로 가자고 했습니다. 기운을 북돋아 주려는 것이었죠. 에리는 웃으며 그가 매우 마음이 따뜻하다고 말했고 로리는 그를 바라보며 분명히 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타미는 모두를 아르니스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요정은 마차에서 자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꿈꿨습니다. 그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정 마을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요정의 이름은 루나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와 용이 마을을 공격하려고 한다며 재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망치기도 전에 용이 마을을 공격하며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아버지는 루나를 재빨리 움켜쥐고 불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물 속으로 던져넣습니다. 불길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죽는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피나와 그녀의 부대는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코타 마을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피나의 팀은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르니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몰트의 명령에 따라 적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 지역에서 일하는 한 소녀. 알고 보니 용 때문에 코타를 떠난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무리에게 용의 공격과 군인들이 자신을 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용이 어떻게 공격했고 군인들이 어떻게 그녀를 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피나 팀원 중 한 명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소녀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줍니다. 소녀는 기꺼이 돈을 받고 군인들과 그들의 무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전투에서 사용하는 마법 도구에 비유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용감함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이타미와 코타 마을의 남은 주민들은 마침내 아르니스의 군 기지를 도착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건물들과 그 지역의 광경에 눈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하지만 기지의 장교 중 한 명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타미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미리 알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데려온 것에 대해 질책합니다. 그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타미는 모르는 척하며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둘러대고 그 장교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장교는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야나키다 중위에게
하자마 장군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놀랍게도 하자마는 그 생각을 환영하며 현지 주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그는 코타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제공하라고 명령한다. 야나키다는 이타미의 상관에게 돌아와 하자마가 마을 사람들의 거주를 승인했다고 알려 장교를 안심시킨다. 그는 이타미에게 그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긴다. 이타미는 기뻐하며 담당자에게 감사를 표한 뒤 마을 사람들을 위한 숙소 준비를 위해 자신의 팀의 임무를 배정하러 간다. 잠시 후 야나키다는 이타미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하고 이타미는 팀을 떠나 야나기다를 따라 옥상으로 간다. 거기서 야나키다는 이타미에게 문 너머의 땅에 대해 설명하며 그곳을 수년간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과 광물이 가득한 반드시 지켜야 할 보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문을 둘러싼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인다. 모든 나라가 그 안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이타미에게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야나키다는 이타미에게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이타미는 마을 사람 몇 명 데려온 것 말고는 별로 한 게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나키다는 그를 가로막고 이타미가 더 큰 그림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문 때문에 일본과 세계 다른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본 전체가 그 문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가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세계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또한 이타미에게 곧 자신이 결정을 내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이타미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타미는 대화 후 팀에 합류하여 각 마을 주민들에게 자기소개를 시킵니다.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카토와 릴리가 먼저 소개하고 로리가 이어서 소개하다가 루나 차례가 됩니다. 여전히 슬프고 당황스러워하는 루나가 말을 하자 아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을 느낍니다. 동정심을 느낍니다. 소개가 끝나자 이타미는 오늘부터 집 짓기를 시작할 거라고 격려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장소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릴리는 사용하는 건축 자재에 대해 궁금해하며 카토에게 말을 걸지만 카토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릴리가 루나에게 다가가지만 루나는 생각에 잠긴 듯합니다. 릴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루나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것을 보고 그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감탄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릴리는 그 냄새를 따라갑니다. 부엌에 도착하자 군인 요리사가 여러 가지 요리와 조리법을 설명합니다. 요리사는 여러 가지 요리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합니다. 음식이 준비되자 요리사는 그것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이타미는 모두에게 식사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카토가 먼저 음식을 먹어봅니다. 카토는 맛에 놀라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카토는 그 맛에 놀라워하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릴리가 아직 먹기 시작하지 않은 것에 놀라서 서둘러 먹으라고 말한다. 음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하지만 릴리는 음식과 일본 문화에 너무 매료되어 그들의 모든 행동, 심지어 먹는 방식까지 따라한다. 이틀 후 피나와 그녀의 부대는 아르니스로 가는 길에 연합군 사령관 중 한 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피나는 사령관을 방문하여 그를 신문하기로 결정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두란 왕임을 알게 된다. 전쟁으로 팔다리가 절단된 그의 끔찍한 상태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긴다. 그는 끔찍한 상태에 놓여 있다. 처음에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를 주저했지만 결국에는 그녀는 전쟁과 그들이 어떻게 패배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듀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제국이 그들을 배신하고 주변 왕국들을 제거하려는 계획 때문에 함께 싸우기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왕국들을 말입니다. 피나는 그의 말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르니스로 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조언을 듣고 아르니스로 가는 길을 계속 이어갑니다. 듀란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아르니스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으며 모두가 루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복했지만 루나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군대가 그들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고 너무 안심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이제 군인처럼 차려입고 위압적인 모습의 릴리가 와서 루나와 로리에게 어떤 장소로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두 사람은 동의하고 그녀를 따라 지난 전투에서 죽은 용들로 가득한 곳으로 갑니다. 일본군과 연합군 간의 전투에서 죽은 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루나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용 가죽이 그들의 세계에서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말이죠. 릴리는 군대가 그들을 버리더라도 그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용 가죽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양의 용 가죽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타미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다. 이탈리카라는 도시에서 팔기 위해 이타미가 동의하고 마차를 준비한다. 쿠라타는 짜증이 나서 이타미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타미는 설득한다. 그에게 이 지역에서 무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해주세요. 로리와 릴리는 마차에 타지만 루나는 망설이며 타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며 떠나다. 릴리와 아리아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곁에 있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루나가 마침내 안심하고 그들과 합류하여 모두 이탈리카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이타미는 멀리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자세히 보니 이탈리카에서 나는 연기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에 이타미는 팀원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도착할 때까지 길을 확보하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피나와 그녀의 팀이 많은 수의 남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피나가 모두 제압한 후 그들이 적군, 즉 일본군이라고 생각했기에 매우 화가 났지만 알고 보니 전쟁에서 살아남은 연합군의 잔존 병력이 이탈리카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카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나는 좌절하며 모두에게 소리를 지른 후 이탈리카 궁전의 자기 방으로 향한다. 궁전으로 시녀 중 한 명이 들어와서 정말 싸워야만 했는지 묻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피나가 혼란스러워하며 모른다고 대답하지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누구도 죽지 않고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나중에 다른 시녀가 음식을 가져오지만 양이 적다. 피나가 왜 음식이 이렇게 적냐고 묻자 하인이 설명한다. 전쟁으로 인해 자원과 식량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예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의 상태를 보며 피나는 슬픔에 잠긴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고 어린 시절 친구들을 줄 세워 왕국을 지키는 기사라고 상상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모두 기사가 되어 왕국을 지키는 척하며 놀았죠. 그때 그레이라는 남자가 그들을 훈련시켰고 피나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꿈꿔왔던 팀, 현재의 부대를 만들 때까지 말이죠. 그녀의 부대요. 그녀의 아버지인 몰트 왕은 그녀를 무시했고 그녀가 팀을 만들어 왕에게 데려가 근위대에 배치해달라고 했을 때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전병으로 배치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죠. 이 일은 피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이번 기회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깊이 잠든 피나를 깨우려고 하녀가 갑자기 물을 뿌립니다.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그때 조수가 들어와서 이상하고 위험하게 생긴 사람들이 성문 밖에 있다고 들여보낼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러 서둘러 갑니다. 군용 차량을 보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렐레와 루나가 내립니다. 그 후 로리는 차량에서 내리고 피나가 그녀를 보는 순간 그녀는 깨닫는다. 그들은 산적도 적도 아닙니다. 그녀는 유명한 로리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적들과 손을 잡다니. 그래서 피나는 그들이 돕기 위해 온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문을 힘껏 열고 그들을 맞이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타미가 쓰러지고 소녀들은 피나를 꾸짖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문을 열다가 이타미를 실수로 치는 바람에 기절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이타미를 깨우려 하고 이타미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피나를 나무랍니다. 피나의 부하 중 한 명이 나서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말합니다. 공주님 하고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피나는 상황을 돌리려고 그들을 궁궐 투어에 데려가 이탈리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카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카의 통치자가 돌아가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2명의 언니와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두 언니는 결혼했으므로 통치권은 막내딸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막내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언니는 누가 여동생의 후견인이 될 것인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명이 막내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들의 갈등으로 이탈리카의 상황은 어려워졌고 치안도 악화되었습니다. 도시는 약해졌고 함락시키려는 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나는 누군가가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시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카의 여왕 무이의 방에 도착하며 대화를 마칩니다. 그녀는 11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피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질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자신이 모든 국정을 대신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까지 좀 더 클 때까지요. 이타미는 친절함에서 비롯되어 피나를 돕겠다고 제안하고 자신 또한 그녀의 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적이라고 여겨진다고 말입니다. 피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하며 난문을 확보하라고 그에게 말한다. 이틀 전에 도시를 공격했던 나머지 연합군의 또 다른 공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시를 공격했었다. 이타미는 그의 팀이 난문을 확보하도록 준비시킨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피나와 그녀의 팀원 한 명이 그들을 관찰한다. 팀원은 피나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들을 신뢰하는지 묻는다. 피나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는 이탈리카를 보호하기 위해 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탈리카를. 그녀는 또한 자신만의 계획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후 이타미는 남쪽 문에 자신의 팀 전체를 집결시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다가와 그가 하는 일에 대해 확신하는지 묻습니다. 이타미는 피나가 그들의 적은 수를 이용해 미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합니다. 적은 수 때문에 적이 도착하여 남쪽 문에 제한된 방어를 보면 가장 먼저 남쪽 문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쯤 피나는 동쪽 문에 있을 것이고 적들이 남쪽 문을 돌파하면 피나가 그곳에서 적들을 맞아 처리할 것입니다. 이타미는 팀원들에게 이 계획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을 믿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리는 그에게 왜 사실상 적국인 황녀를 돕는지 묻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이유는 도시의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황녀에게 화해와 전쟁 종식이라는 생각을 설득시키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리는 그에게 더욱 감탄하며 그를 격려합니다. 한편 동쪽 문에서는 남쪽 문이 아닌 적들이 공격해와 피나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반면 동쪽 문에서는 남쪽 문 대신 적들이 공격해와 피나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이 정령을 소환하여 상황이 성문 앞에서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적은 강하고 수가 많아 수비병들을 많이 쓰러뜨리고 도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타미와 그의 부대의 행방을 피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피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무거운 마음으로 이타미는 신호를 보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적이 그들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난문에 있는 이타미는 여전히 피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신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타미는 답답해하며 자마 사령관에게 연락하여 즉각적인 지원과 항공기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는 동쪽 문으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이 와중에 이타미는 로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레레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레레는 로리가 리퍼이며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녀를 통해 관문처럼 통과한다고 설명합니다. 이타미는 로리에게 잠시만 더 버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로리는 문에서 뛰쳐나와 빠르게 달아납니다. 레레가 그녀를 쫓아가려 하지만 이타미가 그녀를 막으며 동쪽 문으로 향하자고 말합니다. 지금 동쪽 문으로 가면 아마 거기서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팀에게 이동 신호를 보낸다. 동쪽 문에서 적사령관은 피나의 병사 한 명을 제압하고 그의 시체를 모두 앞에 던져놓고 왕국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이탈리카는 아르니스 제국 정복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타미는 자마 사령관으로부터 항공팀이 5분 후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안심한다. 그 말에 그는 안도한다. 항공팀에서는 병사들이 사기를 높이며 전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고 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침착하게 적에게 폭격을 시작한다. 자비를. 동시에 이타미 팀과 로리는 동쪽 문에 도착합니다. 로리는 적병들을 맹렬하게 제압하기 시작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혼자서는요. 이타미 팀 일부가 그녀를 돕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이타미는 모두에게 문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고 항공팀에게 적들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지시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모두 달아납니다. 미사일이 문에 명중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적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없애버립니다. 피나가 몇 시간이나 싸운 전투를 이타미는 몇 분 만에 끝내버려 모두, 특히 피나와 그녀의 부대는 경악합니다. 전투가 끝나고 상황이 진정된 후 이타미와 병사들은 부상자들을 돕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에 감사를 표합니다. 잠시 후 피나는 희망을 잃은 채 자신의 부대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졌고 그들의 적이 될 이타미의 부대가 진정한 승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었을 테니까요. 피나와 그녀의 부대는 이타미와 그의 부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들이 해준 일에 대해서 말이죠. 이타미는 피나에게 부탁할 기회를 포착합니다. 휴전입니다.
다만 이탈리카와 아르니스 간의 휴전으로 자유롭게 도시를 드나들 수 있게 합니다. 도시를 자유롭게. 피나는 동의하고 나중에 자신의 팀원과 이야기합니다. 둘 다 이타미의 요구가 그것뿐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도시를 장악하거나 그곳에서 무엇이든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이타미의 팀은 짐을 싸서 차량에 싣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떠나기 위해 가는 길에 상인을 만나자 레레와 루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모아두었던 용의 가죽을 팝니다. 상인이 가격을 말하자 둘 다 충격과 함께 기뻐하는데 곧 부자가 될 테니까요.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군용 차량에 다시 올라타 여정을 계속합니다. 이때 이타미는 극도로 피곤해서 잠만 자고 싶어하며 아르니스에 도착해서 제대로 쉴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물론 무언가 일이 벌어져야죠. 그에게는 쉬운 일이란 없으니까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는 기사처럼 차려입은 소녀들이 말을 타고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들은 모든 차량을 세우고 한 소녀가 군인에게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아르니스로 간다고 말하고 그녀는 즉시 그들이 아르니스를 점령한 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검을 뽑습니다. 이타미는 재빨리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그녀는 더욱 격분하여 그의 뺨을 때립니다. 이때 이타미는 오늘 하루가 평화롭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팀에게 재빨리 도망쳐서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도망칩니다. 그들은 이타미를 데려간 곳을 보기 위해 눈치채이지 않게 돌아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이타미가 이탈리카로 돌아와 그 여자들이 피에나 휘하의 기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궁궐로 이타미를 데려가는데 그는 흠씬 두들겨 맞고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피에나는 충격을 받고 기사들의 행동을 질책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타미와 맺은 휴전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에나와 그녀의 부하 한 명은 서둘러 이타미를 깨우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 심하게 맞아 의식을 잃었고 심지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피에나는 격분하여 기사들을 엄하게 처벌하려 합니다. 한편 이타미 팀은 멀리서 궁전을 지켜보며 이타미가 죽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길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사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타미를 구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들은 루나가 문지기들에게 가서 잠이 들게 만드는 마법을 걸면 팀이 몰래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의견을 모았다. 루나와 로리는 문으로 향했고 경비병들은 문제없이 그들을 들여보냈다. 유명한 로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안으로 들어가자 루나는 마법을 걸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경비병들은 잠들었다. 이타미의 팀이 궁궐에 잠입합니다. 안에서 이타미가 깨어나 자신이 이탈리카에 돌아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페에나의 시녀가 들어와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폭행에 책임이 있는 기사들이 엄하게 처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왕국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감히 그의 팀의 힘에 맞설 수 있어요. 이타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왕국을 해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방에 있던 마미나라는 소녀가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창문 아래에 하녀는 아마 이타미 팀일 거라고 말하며 확인하러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라면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니라면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타미는 놀라서 하녀에게 마미나가 어떻게 들었는지 묻습니다. 하녀는 그에게 회복하는 동안 도와줄 여자아이들을 소개합니다. 마미나는 인간형 토끼이고 페르시아는 고양이족이며 모모는 인간이고 하지만 아우레아는 메두사이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머리카락이 뱀이고 매우 위험합니다. 이타미는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군대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입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갑자기 이타미 팀이 그를 걱정하며 방에 들어오지만 그는 VIP처럼 대접받고 있으며 일어나는 일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한편 피나는 이타미를 공격한 기사들과 이야기하며 그중 한 명에게 이타미에게 사과하고 그 일을 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제국은 순식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기사는 제국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기사는 이타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고려하고 그의 방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가 보니 방에는 사람들이 웃고 있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에게, 특히 그녀의 도착조차 눈치채지 못한 이타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무시당하는 것에 분노하여 그녀는 자제력을 잃고 그를 다시 때린다. 피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몹시 당황하여 땅에 묻히고 싶어한다. 창피함에
그녀는 이타미에게 거듭 사과하고 그가 회복할 때까지 궁에 더 머물도록 한다. 하루 더. 하지만 이타미는 사령관과의 회의가 있어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피나는 일이 사령관에게 알려져 그가 전쟁을 시작할 구실로 삼을까봐 걱정하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타미에게 사령관을 만나러 같이 가겠다고 말한다. 이타미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그리고 다음날 피나는 이타미를 숨겨준 기사를 데리고 군용 차량에 탑승한다. 군용 차량에 그들은 빠르게 도착하고 피나는 차량의 속도에 놀란다. 그녀는 또한 군인들의 훈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고 충격을 받는데 마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 렐레는 그것들이 마법이 아니라 평범한 무기라고 그녀에게 설명하고 사용법을 보여줍니다. 이를 설명하며 이것이 제국이 군대에 맞설 기회가 없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피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속으로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아르니스에 와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잠시 후 피나가 사무실에 들어와 자마와 야나키다 옆에 앉습니다. 일본 문화에 심취해서 일본어를 빠르게 익힌 렐레가 통역을 위해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 문화에 빠져들어 짧은 시간 안에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자마는 피나에게 체결했던 조약 조항에 대해 묻습니다. 첫 번째 조항을 너무 빨리 위반했으니 다시 작성해서 몇 가지 변경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피나는 곧바로 아니라고 대답하며 일어난 일은 실수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나기다가 대화에 참여하며 이타미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이유를 묻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며 웃습니다. 피나는 비저블리 긴장하고 자마는 화제를 돌려 피나에게 감사를 표하며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바쁘다며 떠난다. 그 후 이타미는 루나에게 공식 대표가 될 거라고 말하며 놀라게 합니다. 일본에서의 그들의 세상을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갈 것이며 렐레도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통역해주세요. 이틀 동안 머물 거예요. 루나가 신나서 동의하지만 로리와 쿠다는 그걸 엿듣고 이타미에게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도 갈게. 그들이 그를 졸라서 결국 그가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날 밤 피나는 이타미를 공격했던 기사와 함께 자기 방에 있다. 기사는 그녀에게 그녀의 행동 때문에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피나는 그럴 경우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들을 아르니스로 데려가거나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녀는 또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서 더 잘 대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날 이타미, 루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팀원 중 한 명은 로리가 함께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타미는 그들에게 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로리가 그들을 불태워 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오지 않자 모두 웃었다. 그때 야나키다는 차를 타고 와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피나와 함께 말이죠. 기사와 함께. 그는 이타미에게 피나도 함께 일본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타미는 너무 많아서 모두를 돌볼 수 없다고 항의합니다. 야나키다는 이미 자마와 일본 관계자들로부터 스인을 받았고 그들이 그 생각에 흥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타미를 놀리며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일본을 구경시켜주라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러자 모두가 문을 통해 들어가 건물의 모습과 크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습니다. 베이니아는 윤을 믿을 수 없었고 그들이 감히 이런 곳과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그때 이타미가 와서 그들의 놀라움을 방해하고 그들을 데리고 중요한 파일을 가져와야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중요한 몇몇 파일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코마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코마는 자신을 이타미에게 소개하며 자신이 정보부 소속이며 그들이 일본에 있는 동안 그들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마는 다소 수상쩍어 보입니다. 하지만 코마가 다소 수상해 보여요. 그는 이타미가 입대하기 전이 모든 과거를 거론하며 그가 저런 실패자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타미는 그를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의 말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후 이타미는 루나, 렐레,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를 구경시켜줍니다. 아이들은 모두 매우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위류 매장에 데려가 루나에게 새로운 역할에 더 어울리는 공식 대변인으로서의 공식 석상에 적합한 옷을 입힙니다. 공개 석상에 어울리는 옷이죠. 옷을 입히고 나서 그는 모두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일본 음식을 주문합니다. 베니아는 특히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했지만 음식이 날 것이라는 것을 보자 불안해하며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먹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그 맛에 놀라 그릇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접시를 깨끗이 비웠어요. 그리고 루나가 연설해야 하는 회의 시간이 되었어요. 모두 차에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베니아를 제외한 모두가 내렸고 베니아는 다른 장소로 가서 장관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베니아는 모두에게 소개받고 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보좌관은 6,000명이 넘는 포로가 있으며 특정 조건하에 석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들과 협상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줍니다. 그들과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편 이타미, 루나, 렐레, 로리는 회의에 입장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세계 지도자들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까지요. 회의가 시작되고 일본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국회의원 한 명이 아마 인권단체에서 온 사람이 이타미에게 사망자들에 대해 묻습니다. 용의 공격으로 코타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던 중에 이타미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전투에는 항상 희생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은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용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용의 가죽은 일반 총알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답에 분명히 짜증이 난 듯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렐레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군대로부터 렐레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가며 렐레가 일본군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유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렐레는 계속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은 루나의 차례였고 모두들 그녀의 아름다움과 엘프 같은 귀에 매료되었습니다. 누군가 루나의 귀가 진짜냐고 묻자 루나는 귀를 흔들어 보이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요. 같은 국회의원이 루나에게 군대에 대한 비슷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루나는 일본군이 얼마나 잘 대해주었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다음은 로리의 차례입니다. 로리를 본 국회의원은 이용할 만한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로리가 검은색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용 사건 중에 죽었는지 묻습니다. 로리는 질문에 당황합니다. 국회의원은 로리가 검은색을 입은 이유가 용 공격으로 누군가 죽었기 때문인지 질문하며 설명합니다. 그녀는 청중의 감정을 조종하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병사들이 자신들을 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둔 것이 이기적이었다고 암시하며 어떤 병사도 죽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심지어 병사들을 이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로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일어서서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를 거의 찢을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의원이 없었다며 멍청하다고 부르며 자신은 거기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군인들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나 그들이 한 모든 일을 목격하세요. 국회의원은 로리의 말에 격분하여 로리에게 존댓말을 쓸 것을 요구합니다.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합니다. 로리도 화가 나서 영혼을 빼앗으려 하지만 아타미가 개입하여 로리를 진정시키고 국회의원에게 로리가 사실은 방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며 1000살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모두 충격을 받고 루나는 자신이 250살이라고 덧붙이며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그들이 렐레를 보자 렐레는 자신이 15살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현실로 돌려놓고 누군가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서 안도하게 합니다.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지친 국회의원들은 회의를 끝내기로 합니다. 코마는 아타미 일행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외세의 납치 시도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차량은 납치당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타미, 로리, 루나, 렐레는 일반인처럼 지하철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게. 하지만 갑자기 지하철이 멈춰서고 아타미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의심합니다. 그는 모두를 지하철에서 내리게 하고 바로 그때 누군가 로리의 무기를 훔치려 합니다. 로리의 무기를 코마가 맞고 로리에게 무기를 건네주려고 집으려는 순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허리가 부러져 병원으로 급히 옮겨집니다. 멀리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타미는 모두를 여자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 여자는 음식을 보자마자 1년 만에 처음 먹는 것처럼 먹기 시작합니다. 마치 1년 만에 먹는 것처럼 말이죠. 아타미는 그녀를 그룹에 소개하며 이분이 리사. 자신의 전처라고 말합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그들의 비명소리가 온 일본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리사가 어떻게 그의 전처라고요. 당시 그녀는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고 아타미 같은 영웅의 아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아타미는 그 이야기에 짜증을 내며 리사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냐고 묻습니다. 리사는 동의하고 그들을 집으로 들입니다. 그곳에서 아타미는 리사에게 자신들을 노리는 자가 있다는 의심을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노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는 팀원인 토미타와 통화하며 코마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과 팀 내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이야기합니다. 토미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아타미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다른 일이 생기면 고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는 스파이가 아니고 고마는 리사네 집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사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는 아타미에게 자신의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것에 대해 소리치고 그에게 질려서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아타미는 활기차게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모두 깨우고 모두 외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사는 신이 나서 새 옷을 사러 가자고 주장하고 릴리와 루나도 그 생각에 열광합니다. 한편 피나는 일본 문화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도서관에 가고 싶어 합니다. 아타미는 피나에게 여자애들이 리사와 함께 쇼핑몰에 가는 동안 토미타와 함께 도서관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리사와 함께요. 그들은 나중에 아타미가 계획한 깜짝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로리만 빼고 모두들 들뜁니다. 로리는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자애들은 새 옷을 사러 가자고 설득하려 하지만 로리는 관심이 없고 지금 자신의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많은 설득 끝에 그녀는 마침내 동의합니다. 하지만 로리는 가게의 드레스를 보자마자 그 옷들에 푹 빠져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기 시작합니다. 피나는 도서관에 있는 엄청난 책의 수에 매료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타미는 국방장관인 카노를 만나러 갑니다. 카노는 아타미를 아들처럼 여기며 그를 깊이 걱정합니다. 카노와 아타미는 납치 시도를 의심하고 배우를 알아내기 위해 계획된 장소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카노는 아타미에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지역이 잘 보호될 것이라고 확신시켜주고 아타미는 걱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나중에 아타미는 릴리, 피나, 로리, 루나를 데리러 가서 온천이라고 불리는 자쿠지 같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온천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모두들 그 장소를 좋아하고 수영하며 놀 시간을 보내지만 주변의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둘러싼 위험으로 카노의 예상대로 무장 집단이 그 지역을 포위하고 모두를 납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다행히도 그 장소를 경비하는 훈련받은 일본군이 무장 집단이 좌절하여 지휘관에게 작전 취소를 요청할 때까지 공격자들을 저지합니다. 그러자 지휘관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대통령에게 연락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작전 취소를 명령하지 않고 일본 총리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전을 취소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일본 총리에게 연락합니다. 일본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서들을 그에게 보내고 관료들의 뇌물수수 및 부패 증거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 문건과 교환 조건으로 그 관문의 인원들을 잠시 미국으로 데려가라고 요구합니다. 그 대가로 말이죠. 일본 총리는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일본은 그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나머지 작전은 미국이 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게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들이 납치하려는 인원이 도망친다면 미국의 책임이지 일본의 책임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일본 총리는 가노에게 작전 취소를 명령합니다. 즉시 가노는 충격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결국 명령에 따라야만 합니다. 일본군을 그 지역에서 철수시키면서 미군이 그 지역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앞에 다른 두 부대를 만나게 되고 모두 서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로리가 이 광경을 보자 참지 못하고 뛰어들어 나머지를 끝장냅니다. 모두 다 모였습니다. 미군 팀원 중 한 명이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와 중국군이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곳을 공격했다고 말하고 즉시 후퇴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로리가 모두 처리해버리고 그 지역은 가득 차게 된다. 시체들과 함께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며 이타미가 그들에게 물건을 챙기고 빨리 움직이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둘러 나가자 미군 팀원 중 한 명이 차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레레는 마법을 사용해 그를 잠재우고 그들은 차를 훔친다. 이타미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토미타와 대화하는 동안 베이니아는 그들이 왜 누구로부터 도망치는지 묻습니다. 그때 모두가 그녀에게 동의하고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타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른다고요. 그의 팀 여성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그의 머리에 겨누며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토미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고 모두가 긴장하고 있으니 무기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이니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도착한 이후로 상황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평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생각을 혐오하고 없애버리려는 다른 제국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라는 개념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이타미를 바라보며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려 하지만 이타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한편 미국 대통령은 가라함이라는 남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 남자는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이용해 일본을 늦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라햄에게 소리치며 저쪽 세 개의 그룹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나중에 이타미는 리사와 토미타와 함께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타미는 내일 아침이 레레, 루나, 로리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들은 사진을 찍으러 긴자라는 곳에 들릴 계획입니다. 일본과 제국 간의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 꽃을 바치면서요. 누군가 그들을 납치할 절호의 기회가 될까봐 그는 걱정합니다. 리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런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제안합니다. 어떤 짓도 할 수 없을 거라고요. 이타미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리사에게 긴자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긴자예요. 리사는 소셜미디어와 잡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와서 그 소녀들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행사 영상이 바이럴되고 다음날 긴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습니다. 걸어다닐 공간조차 없을 정도였죠. 모두 레레, 로리, 루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세 사람은 많은 팬을 얻었습니다. 뉴스 매체들은 그들을 보도하느라 그리고 같은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총리의 사임 소식을 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죠. 이타미와 소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인파를 헤쳐나갈지 몰랐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거죠. 한편 가라함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미국에서 일하는 요원으로 소녀들을 납치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마가 나타나 가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 배경이 있다. 그는 자신이 요원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러시아 출신 다른 요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중국 출신 요원들도 마찬가지다. 가라함은 할 말을 잃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한다. 코마는 그를 떠나 이타미에게 연락하여 모든 요원들을 확인했고 상황이 안전해졌다고 알린다. 모든 요원들을 확인했고 이제 상황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이타미는 여자아이들에게 차에서 내려 꽃을 놓아야 할 곳을 보여주며 서둘러 마치고 떠나라고 재촉한다. 서둘러 끝내고 떠나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렐레와 루나는 거대한 인파 앞에서 너무 수줍어서 차에서 내리는 것을 주저한다. 로리는 먼저 내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은 로리를 따라 이타미의 말대로 한다. 지시대로 했습니다. 모두 일을 마치고 문으로 향하자 카라다가 그들을 아르니스로 다시 데려다주러 왔습니다. 아르니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서 기뻐했지만 모두 지쳐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에게나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탈진해서 그에게나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르니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타미를 제외한 모두는 일본에 반해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타미는 이틀 동안 고문을 받은 것 같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니스로 돌아온 후 베이니아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지속되는 문제들의 종지부를 찍고 관문한 모든 세계의 국경에 걸쳐 포괄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약 일주일 후 일본과 제국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정확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르니스는 다른 왕국 사람들이 드나들며 매우 안전한 지역이 되었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화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코지라는 일본 관리의 호의를 받으며 피나가 제국으로 돌아옵니다. 일본과 제국 사이에 협상과 비밀 정치적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피나는 자신의 왕국과 일본 사이에 바라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쳐버리고 팀원 중 한 명이 왕국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피나는 너무 피곤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피곤해서 말이죠. 그들은 피나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재촉하지만 그녀는 코지와 약속이 있어서 그를 만나야 한다며 거절합니다. 그녀는 카이크로라는 성으로 향하는데 거기서 그녀와 코지가 초대된 연회가 열립니다. 초대받은 연회 말이죠.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그때 성주인 카이크로가 들어옵니다. 피나는 코지에게 카이크로가 상원의원이며 조약 논의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지에게 제국군이 처음 패배한 이후로 원로원이 두 파벌로 분열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 파벌은 다시 군대를 재편성하여 일본을 공격하려 하고, 다른 한 파벌은 몰트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통치체제를 세우고자 평화를 추구합니다. 후자는 이미 그들 편이라 설득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전히 전쟁을 원하는 파벌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카이크로에게 접근하고 고지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카이크로는 고지의 나라에 대해 묻고 고지는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물을 전달합니다. 카이크로는 성물에 감탄하며 고지에게 그의 고향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다. 고향에 대해 고지는 자신의 나라가 현재 제국과 전쟁 중이라고 말하지만 카이크로는 그를 가로막고 고지와 단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모두 나가라고 말한다. 고지와 단둘이. 고지는 처음부터 카이크로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의도했기에 미소 짓는다. 카이크로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모두 나간 후 카이크로는 자신이 적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며 화를 내며 소리친다. 적과 거래하는 것이 그는 피나에게 누군가 알게 되면 그녀조차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주님. 그러자 고지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카이크로에게 건넨다. 카이크로가 종이를 읽어보니 조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고지는 그의 조카가 자신들의 포로 중 하나이며 카이크로가 평화 조건에 동의한다면 그를 석방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카이크로는 주저없이 동의한다. 피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카이크로에게 제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도시 가문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한다. 카이크로는 동의하고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다. 카이크로는 동의하고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아르니스에서는 이타미와 토미타가 거리를 순찰하며 평화로운 상황에 만족해한다. 그 지역의 발전과 사람들이 요즘 일본 물건에 얼마나 매료되어 있는지에 대해서요.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것들 말이죠. 가는 길에 그들은 로리가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도둑이라고 도시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목격합니다. 도둑이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 로리도 이타미처럼 도시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과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타미는 로리를 데리고 토미타와 아리아에게 갑니다. 그들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루나를 보고 그녀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그녀를 봅니다. 아리아는 루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설득하자고 제안하지만 이타미는 반대합니다. 화가 나고 있어요. 루나에게 말하면 루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리아는 결국 아르니스를 떠나게 되어 루나를 돌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아르니스를 떠날 거예요. 아리아는 그의 말에 상처받고 가버립니다. 토미타는 아리아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따라갑니다. 로리는 이타미에게 아리아를 심하게 혼내서 상처 주었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이타미는 자신은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그게 자신의 성격이라고 대답합니다. 성격이에요. 이타미와 로리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 요라는 이름의 요정이 화가 나서 그곳에 들어온다. 요정은 어린아이와 술을 마시게 했다며 이타미를 야단친다. 요정은 로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로 오해한다. 로리는 아리아를 화나게 한 이타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이인 척하며 그의 말에 따른다. 술을 강요당하는 아이인 척 연기하며 말이다. 격분한 요는 이타미를 처리하려고 검을 뽑는다.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깨달은 이타미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친다. 로리는 그를 따라간다. 이타미가 도망친 것을 본 요는 그를 쫓지 않는다. 대신 그 자리에 앉아 용과 싸운 병사들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임무 수행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병사들이 돕는다면 보상으로 큰 보석을 내밉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석을 차지하려고 도와주겠다고 나서지만 야오는 병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야오는 불룡을 제거하는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불룡을 없애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두 침묵합니다. 그런 위험한 임무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야오는 숲으로 가서 잠시 잠이 들고 가족과 마을이 용의 불에 공격받고 불타는 꿈을 꿉니다. 그녀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두 대의 군용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비행기를 본 야오는 군인들을 찾았다는 희망에 차오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야오가 요정들의 장로들과 현자들과 함께 동굴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굴에서 말이죠. 그들은 그녀에게 용을 물리칠 군인들을 소환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녀가 임무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검술에 능숙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군인들을 설득하여 함께하게 할 미끼로 사용할 큰 보석을 줍니다. 또한 그녀의 모든 친구들과 약혼자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용의 소나기에서. 하지만 야오는 위로가 필요 없다며 자신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용을 물리치고 희생된 이들을 복수하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제 야오는 병사들의 비행기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들이 출발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떠난 곳으로 그녀는 마침내 군 기지에 도착하여 문에서 2명의 병사를 만납니다. 그녀는 용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아타미를 떠올리고 그가 입고 있던 것을 떠올립니다. 군인들과 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그들 중 한 명이며 자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깨닫고 그녀는 그를 찾아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야오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묻기 시작하지만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이용하려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강탈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속이려 한다. 매번 그녀는 화를 내고 진정한 도움 없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그들에게 가혹하게 대한다. 그녀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들에게 우연히 야오는 일본 제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간다. 거기서 그녀는 가게를 맡고 있는 소녀가 일본어로 말하며 물건을 파는 것을 발견한다. 두 군인에게 그녀는 소녀에게 달려가 군인들과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녀를 위해. 하지만 소녀는 바쁘고 가기를 거부하며 야오에게 사전 같은 책을 준다.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때 2명의 군인이 가게에 들어온다. 그들은 야오를 보고 그녀가 도시에서 여러 가지 위반으로 신고된 소녀임을 알아본다. 그들은 그녀에게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가게 주인이 이를 야오에게 번역해준다. 야오는 그들이 자신을 데려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녀의 말을 듣고 부탁을 이해하세요. 기뻐하며 그녀는 함께 가기로 합니다. 숲속에서 레레는 쿠다와 함께 마법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레레는 연금술 책을 이용해 마법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세계의 과학이 이 세계의 마법과 같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 병사가 훈련을 방해하며 레레에게 함께 가줄 것을 요청하는데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레레는 그들과 함께 가서 도둑으로 고발당해 감옥에 갇힌 야오를 만납니다. 그들은 레레에게 야오의 변호를 통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레레는 야오 옆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야오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고 렐레는 군인들에게 그녀의 말을 전달할 통역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말을 군인들에게 전달할 거라고요. 야오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 다른 병사가 들어와 레레에게 야오가 체포되었다고 알린다. 도난 혐의에서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통역이 필요 없어졌어요. 렐레는 떠나려 하지만 야오는 그녀를 붙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용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렐레는 모든 것을 군대에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켜줍니다. 도와달라고요. 야오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렐레는 야오를 자마 사령관에게 데려가 야오의 요청을 전달합니다. 자마는 그녀의 마을이 제국의 경계 너머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돕기를 거부합니다. 국경 너머에 있습니다. 그녀를 돕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영토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야오는 그에게 간청하지만 자마는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며 양이다에게 그녀를 목적지까지 호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야오는 양이다와 렐레와 함께 낙담하고 절망한 채 길을 떠납니다. 그녀의 절망에 감동한 양이다는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만약 아타미가 여기 있었다면 그는 아마 도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자 렐레는 조용한 곳에 가자고 제안했고 양이다는 그들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렐레는 야오를 진정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주문했습니다. 거기서 야오는 군인들이 아타미와 그의 용감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렐레는 야오에게 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렐레는 야오에게 군대가 마련해 놓은 호텔 같은 곳을 이야기해 줍니다. 야오가 머물 수 있는 곳이라고요. 가는 길에 야오는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아타미를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곳을 관리하는 루나를 만납니다. 요정 동료 야오를 만난 루나는 기뻐하며 즉시 방을 준비합니다. 그녀를 위해서요. 한편 아타미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마법부의 새로운 관리가 코지와 피나와 함께 제국에 도착합니다. 그동안 피나는 아타미를 만나 일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곳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이죠. 이후 아타미는 피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팀에 합류합니다. 함께 그들의 경험을 되새기며 서로 웃고
걸어가면서 제국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평화가 찾아와 다시는 누구도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눈앞에서 감탄하는 자연의 아름다움,